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 기회비용의 향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보드게임에서도 그런 기회비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 사실은 귀염귀염한 컴포넌트가 있지만 엄청난 전략 게임이면서 기회비용을 알려주는 엄청난 게임 깊이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보드게임에서 랭킹 1등을 한 그런 게임을 경험해 보신다면 정말 다들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난번 보드게임 어콰이어 영상편 재밌게 보셨나요? 어콰이어에서 알려주는 그런 경제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게임 이름처럼 좀 인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좀 쉬운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인수라는 게 막상 또 경험을 해보면 어콰이어를 통해서 합병과 또 비합병 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런 인수합병 직전에 긴장감이 일어난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을 무려 1964년에 개발하고 이거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명작의 반열에 올린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하고 교육을 좀 다 잡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경제학 첫 번째 소개해주는 게임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적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어콰이어를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게임에서는 합병 비율이 항상 2대1이 되는 건데요. 실제 인수합병에서는 항상 2대1 합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하고 이런 게임을 하게 되신다면은 자녀들에게 이 합병 비율 2대1이 적합해 보여?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이들은 아니요, 뭐 이건 5칸이고 이건 4칸인데 왜 항상 2대1로 합병이 이루어져야 돼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실제 경제 세상에서 합병의 코어는 그 합병 비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병 비율에 대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실제로는 주식이 더 중요하다던가 등등 그런 시사점도 있어서 나름 굉장히 경제 기반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게임이냐? 오늘은 경제 개념으로는 좀 더 쉬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기획재정부의 그 용어 정의에 따르면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기회비용의 향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싸이의 어땠을까라는 걸 들어보면은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는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뭐 이런 류의 노래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지금 소위 나비 효과처럼 기회비용의 손실이라든가 그런 게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드게임에서도 그런 기회비용을 사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보드게임은 전략을 다루고 있고 전략은 대부분 다 기회비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어떤 선택의 가치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거를 하기에는 많은 보드게임은 다 적합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직관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형태로 경제적인 개념의 가장 중요한 코어 중에 하나인 그런 기회비용을 설명을 하는데 적합한 게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바로 그 게임이죠. 바로 이 아그리콜라가 되겠습니다. 상자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정말 엄청난 게임입니다. 아그리콜라. 일단 이 아그리콜라라는 게임은요, 룩아웃 게임즈라는 데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2007년에 발매한 작품인데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독일이 보드게임의 선진국이자 강세국가입니다. 독일의 우베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습니다. 전략 장르인데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일꾼인데요. 이런 일꾼을 놔가지고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한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이 이후에 거의 많은 게임들을 다 바꿔놨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보드게임 게임들이 일꾼 놓기의 포맷을 따르고 있는데요. 아그리콜라의 후속작도 우베 로젠버그가 만들었는데 그 후속작들도 여전히 계속 일꾼 놓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꾼 놓기 3연타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셋 다 성공시킨 그런 대단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 놓기라는 거가 왜 기회비용이냐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런 숲에 가서 덤불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점토 채굴장에 가버리면은 나는 점토 채굴장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을 배타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판을 보면은 각각의 행동들이 있고 내 일꾼들이 있고 내 일꾼 숫자만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기회비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보드게임 긱이라는
그런 사이트 기준으로 2007년에 등장한 이후에 소위 혜성처럼 전체 순위를 다 씹어먹고 2년 내내 랭킹 1등을 기록한 그런 정말 위대한 게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랭킹 1등을 할 정도의 위대한 게임이다 보니까 우베 로젠버그라는 작가의 그 이름과 다른 게임들도 다 같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소위 세계 1등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임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 역시도 아그리콜라를 처음 하기 전에는 뭐 보드게임이 재밌어봐야 뭐 대충 재밌지 뭐 부루마블 모노폴리가 전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세상에 이런 보드게임에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깊이감에 대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던 그런 게임이고, 이 게임이 사실은 귀염귀염한 컴포넌트가 있지만 엄청난 전략 게임이면서 기회비용을 알려주는 엄청난 경제 게임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그리콜라 게임 플레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그리콜라의 시장은 굉장히 시작은 조촐합니다. 그러나 끝은 굉장히 창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사위가 없고요. 자기 턴에 자기가 보유한 일꾼 한 명을 움직여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이는 총 14개 라운드까지 이루어지는 거고요. 총 14라운드를 하는 동안에 자기 앞에 놓인 게임판 위에서 농장도 키우고 외양간도 짓고 양, 돼지, 소 많이 키우고 또 집을 리모델링하고 또 방 칸을 늘려가지고 자식을 낳고 인원이 부부 한 쌍으로 시작이 되는데 최대 3명까지 더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인 가족이 늘릴 수가 있게 되면서 처음에는 2명이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이런 밥이 필요하지만 먹여 살리는 것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농장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기회비용 개념을 잘 설명하는 데는 일꾼 놓기의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을 다른 사람이 선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라운드에 이런 숲에 가서 나무를 갖고 오고 싶은데 빨간색 플레이어가 나무를 갖고 와 버린다면 저는 나무를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내 기준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때로는 그냥 제가 갈대밭에 가가지고 갈대를 갖고 오는 것이 유리한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이 게임은 그래서 매 턴 상대방이 하나하나씩 결정할 때마다 내가 항상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수탉 마크가 선 표시인데 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항상 맨 처음에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그래서 게임에서는 행동 턴을 써서 선을 잡아오는 거가 가능하도록 턴을 소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선을 잡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후턴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 가지고 게임의 전략성이 결정이 되고요. 각각의 턴을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할 것인가, 결국 내가 이번에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행동의 가치와 저 행동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코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슬램덩크 만화 보시면은 서태웅이 해남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반전을 버리고 후반전에 올인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체력이 전후반 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그리콜라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회비용들을 게임하는 내내 14라운드 동안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의 테마는 농장 경영이고요. 농장에서 생기는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외양간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곡식을 심고 채소를 뿌리고 이런 행동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하면은 정말 빡빡한 농장 경영 속에서 엄청난 게임 깊이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울타리만 하더라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울타리들이 있는데요. 울타리를 놓는 데는 나무 자원 1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울타리를 이렇게 놓게 되면 4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놓게 되면 나무 자원 6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짓는데 최소 나무 자원이 4개 이상 필요해지는데 내가 한 번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4개, 5개, 6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은 걸 보면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다고 느끼실 건데 이렇게 울타리를 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양을 기를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의 묘미는 또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키우고 흑돼지 키우고
그 다음에 소 키우고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귀욤귀욤한 게임이고 겉으로 봐서는 복잡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막상 해보면은 여기 카드 두께에서부터 오는 그런 게임성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보드게임에서 랭킹 1등을 한 난이도 중간 이상의 그런 게임을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은 저는 아마도 게임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부루마블과 모노폴리 그리고 뭐 할리갈리 정도로, 아니면 많이 해봐야 스플렌더 이 정도이신 분들이 이 게임 접했을 때 정말 다들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14라운드 중에서 라운드의 맨 하단에 개별적으로 표시된 그런 수확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수확이라는 거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 1마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번식을 하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상단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수확을 해오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고생한 일꾼들에게, 지금은 제가 3명으로 늘었는데 그럼 인당 밥을 2개씩 먹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현실을 너무 빡빡하게 투영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의 배경은 사실은 15세기 중세 흑사병이 지나고 난 황량한 농장에 단 2명의 부부가 자식과 가족을 크게 키우고 집도 크게 키우고 농장도 크게 키우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실한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밥을 중간에 잘 먹이지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밥 먹이다 보면은 게임이 끝났다, 동물을 많이 번식하고 되게 풍성하게 분홍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 현상처럼 14라운드를 하는 중간중간에 수확이 정말 빨리 들어오고 밥을 삼시세끼처럼 계속해서 먹이다 보니까 밥만 먹이다 보면은 게임이 끝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확 시스템과 일꾼에게 밥 먹이기라는 거, 그리고 일꾼을 놓고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의 모든 행동이 최소한 밥 몇 개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게임을 하게 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은 다소 14세 이상의 게임이고, 게임 시간도 인당 30분 정도 잡는다면은 3명이 했을 때는 아마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10살 정도 되는 그런 자녀들하고 게임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10세 이상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시다면은 이 게임을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꽤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건실하게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국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점수를 계산하고 동물을 쓰고 소를 세고 돼지를 세고 양을 세고 그 다음에 곡식을 세고 채소를 세고 집 칸을 세고 사람 개수를 세고 각 설비를 내려놓은 걸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면서 정말 한 세대의 농장 경영을 풍성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밥도 다 먹였고 마이너스 점수가 없다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꼭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매 라운드를 할 때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행동에 더 가치가 있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매 라운드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실력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그리콜라를 통해 가지고 기회비용을 제대로 수련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전략 게임, 이런 일꾼 놓기류 전략 게임들, 소위 요즘 흥행하고 있는 테라포밍 마스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일꾼 놓기 전략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정말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국의 이 게임은 점수를 내고 다 끝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14라운드가 모두 끝났을 때 모든 일꾼들이 행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요. 그러면 다 같이 사이좋게 밥을 먹고 동물들은 번식을 하고 곡식도 다 수확을 하고 이거를 모두 다 합쳐서 각각 컴포넌트들을 다 더해서 점수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은 40점대 플레이를 하고 중수 이상은 30점대 플레이를 하고 초심자라 하더라도 10점대 플레이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게임을 정말 못하면은 1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못 먹이면은 마이너스 3점 토큰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3점 정도면은 사람 한 명을 더 낳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이 발생하진 않는데, 실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밥을 못 먹이는 경우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마이너스 3점 하니까 애게 할 수가 있지만 이 게임이 30점 이상을 플레이하면은 고수라고 할 수가 있다 손 쳤을 때 이 30점에서 3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점수인가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은 구성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컴포넌트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고요. 곡식, 양, 돼지, 소, 특히 소!
소를 보면은 굉장히 소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보드게임들을 살거나 일반 게임을 살 때 내용물이 예쁜 것들을 선호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임들이 아기자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거는 아그리콜라가 한국에 발매된 지 15년을 기념하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아쉽지만 쿠팡에는 로켓 배송 작품이었고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15주년을 30% 할인된 가격에서 팔고 있거든요. 30% 할인 이전의 가격은 거의 무려 19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를 지금 13만 원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리플레이성, 이 보드게임을 몇 번 리플레이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컴포넌트에 소 좀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컴포넌트를 스스로 막 개량해가지고 외부 컴포넌트를 사가지고 소라든가 외양간을 더 예쁘게 꾸미고 등등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아기자기한 소꿉놀이 하는 그런 기분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베 로젠버그의 다른 작품들도 많은데 아그리콜라처럼 빡빡한 그런 작품들은 많진 않고요. 이 이후에 카베르나라는 그런 게임도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약간 분홍이거든요. 그래서 아그리콜라는 밥을 겨우겨우 먹이는데 카베르나 이런 데서는 막 점수가 100점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호화롭게 거대한 농장의 지주의 기분도 느낄 수가 있어서 두 게임을 해보신다면은 이런 일꾼 놓기류 게임들의 최고봉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꾼 놓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회비용의 경제 개념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임 경제학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제가 늘 소개할 때마다 좋은 게임들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2007년 8년 전 세계 1등을 했기 때문에 게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바로 사시기보다는 보드게임 카페를 근처에 한번 가셔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무실에도 한번 놀러 오시면 보드게임 한번 해줄게! 코리아 보드게임즈 같은 그런 데서 이런 해외의 좋은 게임들을 번역해서 한국에 출시를 했는데 일부 소수의 보드게임 매니아들만 이 게임을 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저는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PC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 게임 등등 각종 게임들을 다 해봤는데 이 보드게임에도 정말 굉장히 깊은 세계가 있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자녀들이랑 아니면 다른 옆집 사람들이랑 또 회사 동료들이랑 하는데 정말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임들은 혼자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같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그냥 옆에 와인 한 잔 놓고 그 다음에 농장 경영하면서 이제 마시면 어른들도 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꼭 학령기 자녀를 데리고 있다 아니더라도 게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부심이 괜히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